한국에서는 이걸 쌓아놓고 먹는다고요? 여기 한국 남자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이 있어 그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초면 누르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 남부 칠레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 푸에르토 델 마르에서 해산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안토니오라고 합니다. 이곳은 남미에서도 손꼽히는 굴 산지로 유명합니다. 우리 마을의 경제는 오랫동안 바다에 의존해왔고 그 중에서도 굴 양식과 굴 채취는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죠. 저희 가족 역시 몇 세대에 걸쳐 굴을 다루어 왔고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굴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굴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이자 가족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엘 사보르 델 마르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굴 요리 전문점 중 하나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이 레스토랑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지역 최고의 굴 요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굴이 맛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희 가게는 굴을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맛있게 요리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선도 유지입니다. 굴은 온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예민한 식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관 온도를 2도에서 4도씨로 유지하고 있으며 채취된 지 48시간이 지난 굴은 절대 손님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는 굴이 사느냐 죽느냐는 시간 싸움이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갓 잡아온 굴을 받을 때부터 철저히 검수하고 껍질이 단단하고 색상이 선명한 굴만을 선별합니다. 손님에게 제공되는 순간까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얼음 위에 보관하고 주문 즉시 조리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저희 레스토랑의 굴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방문하는 고객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저희의 대표 메뉴인 아사도 오이스터는 숯불에 굴을 직접 구워내어 바다의 풍미와 불맛이 어우러지는 요리로 많은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굴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품질이 예전 같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굴은 차가운 물에서 자라야 살이 통통하고 맛이 깊어지는데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굴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변화를 감지했을 때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여름이 길어지고 바닷물의 온도도 2에서 3도 이상 올라가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년이면 충분히 자라던 굴이 이제는 2년이 지나도 원하는 크기만큼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굴의 크기와 품질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굴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어부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갔습니다. 굴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니 채취량이 줄어들고 이는 곧 어부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어부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역시 굴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고민일 수밖에 없었고 또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제각기 맡은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미리 예약된 테이블을 확인하며 축제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푸에르토 미식 축제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과 미식가들이 방문하는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엘 사보르 델 마르도 매년 이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벌써 200인분 이상의 예약을 받아둔 상태였고 손님들에게 최고의 굴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때 예기치 못한 악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쁜 오전 시간이 지나갈 무렵 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굴 공급업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주문 확인 전화겠거니 생각하며 받았는데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토니오, 큰일이야. 굴이 부족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굴이 부족하다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바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예약된 수량이 있는데 갑자기 부족하다고요? 해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굴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 원래 예상했던 생산량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 솔직히 말하면 내 가게에 보낼 굴이 거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레스토랑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굴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최소한 축제 시즌에는 안정적으로 굴이 공급되었기에
이번에도 큰 걱정 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축제를 앞두고 최소한 우리가 예약한 양만이라도 확보해 주셔야죠.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안토니오,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해수온도 상승으로 굴이 자라지 못했고 어부들도 채취량을 예측할 수 없었어. 지금 상황에서는 너희한테 보낼 수 있는 굴이 30인분 정도밖에 안 돼. 30인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명이 넘는 예약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0인분이라니. 축제 당일 손님들에게 굴을 내놓지 못하면 레스토랑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푸에르토 델 마르 최고의 굴 레스토랑이라는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곧바로 지역 어부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라도 남은 굴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어촌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의 표정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안토니오,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올여름이 너무 더웠잖아.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굴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 몇 달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최근 몇 주 사이에 굴 양이 급격히 줄었어. 어부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한 개도 남은 게 없나요? 몇 개야 있긴 하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양을 채울 정도는 아니야. 우리가 잡아야 할 굴마저 모자랄 판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역 내 다른 굴 공급업체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굴을 2배의 가격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고민도 했습니다. 비록 품질은 떨어지지만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굴을 구입해 축제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굴 없이 위기를 감수할 것인가? 하지만 저는 자존심을 걸고 레스토랑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최상의 굴만을 제공한다. 이것이 저의 철칙이었고 이를 어기는 순간 레스토랑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품질이 떨어지는 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아쉬운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정말로 굴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지친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안토니오, 혹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작은 섬 이스라델솔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 순간 저는 반짝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스라델솔, 그곳은 우리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작은 섬이었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어부들이 자주 가지 않는 지역이었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야생굴이 자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설마 거기에 아직 굴이 남아있을까?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섬에 정말로 굴이 있나요? 지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부들이 그 근처에서 야생굴을 채취했었지. 요즘은 잘 가지 않지만 혹시 모르잖아. 저는 곧바로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델 솔로 가야겠어. 그날 밤 저는 작은 배를 빌려 직접 섬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직접 야생굴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이스라델솔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섬은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곳에서 굴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섬 근처의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뒤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풍부하게 자랐다는 야생 굴이 이제는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중 함께 온 직원 중 한 명이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배 위로 올라와 젖은 몸을 말리면서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가슴속에는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단골바를 찾았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굴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레스토랑의 명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오, 무슨 일 있어? 평소 너답지 않게 표정이 어둡네.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계 무역업자인 이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국에서 해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재료를 수입해 남미 시장에 유통하는 사업가였고 저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는 종종 제 레스토랑을 찾아와 굴 요리를 즐기며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사람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 큰일이에요.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굴이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된 굴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레스토랑은 큰 위기에 처할 겁니다. 준호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통영굴을 들어본 적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통영굴이라니요? 한국에서도 굴이 나나요? 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한국 가정집에서는 굴을 한 보따리씩 사다가 쌓아놓고 먹어. 생으로 먹기도 하고 찜으로 쪄서 먹기도 해. 게다가 통영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굴 산지야. 남미굴보다 크고 신선하며 해수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자라서 품질도 훨씬 좋아. 가격도 훨씬 합리적이고 공수만 잘하면 축제에 맞출 수도 있을 거야. 솔직히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굴은 키로당 15달러, 한국 돈 2만 원 이상으로 최고급 식재료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굴을 쌓아놓고 먹는다고요? 그걸 떠나 평생 남미굴을 써왔던 저에게 처음 들어본 한국산 굴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준호 씨, 나는 평생 남미굴을 써왔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지역 최고급 굴을 제공하는 곳이고 지금까지도 이 자부심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산 굴을 사용한다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준호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제공하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양질의 굴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고 내가 볼 때 통영굴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어. 그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굴은 1kg당 1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해산물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며 그만큼 굴의 품질과 신선도가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산 굴은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준호 씨의 말처럼 미국에서 유통되는 고급 굴보다도 품질까지 뛰어나다면 이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통영굴을 공수해 두실 수 있나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즉시 한국의 굴 수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 이틀 안에 항공 특송으로 신선한 통영굴을 받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야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믿어왔던 남미굴이 아닌 한국산 통영굴이 과연 우리 레스토랑을 구할 수 있을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공항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통영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지막까지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뛰어나다고 해도 과연 우리 레스토랑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공항에서 통영굴을 받아든 저는 곧장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박스를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셰프님, 이 굴 엄청 신선한데요? 크기도 크고 육질도 탄탄해 보여요. 진짜 한국산 굴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도 신선도가 엄청나네요. 박스 안에는 크고 단단한 껍질을 가진 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굴의 색깔은 선명하고 깨끗했으며 껍질 표면에는 신선한 해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굴 하나를 까서 직접 맛을 보았습니다.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과 바다의 풍미. 이건 지금까지 내가 알던 굴과는 완전히 다른데 통영굴은 예상보다 훨씬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미굴이 짙은 해산물 향과 함께 묵직한 맛을 가지고 있다면 통영굴은 깔끔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선했습니다. 이틀 안에 항공 운송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갓 채취한 것처럼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굴이라면
우리 레스토랑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남미 스타일로 숯불에 굽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여 아사도 오이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맛을 보았죠.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푸에르토 미식 축제에서 이 굴을 선보이는 일뿐이었습니다. 이 굴을 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응이 어떨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산 굴은 내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 드디어 푸에르토 미식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레스토랑으로 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오늘의 메인 요리, 한국산 통영굴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미 최고의 굴 요리를 제공해 왔던 제 레스토랑이 처음으로 남미산이 아닌 굴을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날이었죠. 솔직히 걱정이 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손님들이 한국산 굴을 받아들일까? 남미 최고급 굴을 둔 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굴을 사용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이미 직접 맛을 보고 확신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 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손님들이 한 입만 먹어보면 이 굴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로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고 레스토랑에는 하나둘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오늘만큼은 손님들의 시선이 예리했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은 메뉴를 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한국산 굴이라니? 이 레스토랑이 남미 최고의 굴을 제공하던 곳 아니었나? 왜 굳이 한국에서 들여왔을까? 남미 굴이 최고 아닌가? 그들의 의구심 어린 표정을 보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신 있게 요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첫 손님이 한국산 굴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이 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 남미 굴보다 더 크고 신선함이 살아있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굴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감칠맛 좀 봐. 바다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지네. 남미 굴도 맛있지만 이건 뭔가 다르네. 훨씬 부드럽고 깊은 풍미가 느껴져.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한 입 먹어본 뒤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죠.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곧바로 SNS에 푸에르토 델 마르에서 한국산 굴을 맛봤다며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희 레스토랑은 축제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손님들은 계속해서 한국산 굴을 찾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미 굴을 찾았을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통영 굴로 요리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미 굴이 최고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맛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미식이란 국경을 넘어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저는 한국과의 정식 무역 계약을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통영에서 직접 신선한 굴을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레스토랑 운영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남미 해산물 레스토랑이 아니라 한국과 남미의 미식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미식의 중심이 된 것이죠. 손님들도 우리의 변화에 열광했습니다. 남미와 한국의 해산물 조리법을 결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면서 우리 레스토랑은 더욱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 저는 통영의 굴 양식장을 직접 둘러볼 계획입니다. 또한 현지 한국 셰프들과 협업하여 더욱 창의적인 요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푸에르토 델 마르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미와 한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미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통영굴을 만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한순간의 위기가 저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고의 맛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푸에르토 델 마르의 맛은 이제 한국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